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토지로 복을 주는 남자 토복나입니다. 오늘은 농촌 체류용 쉼터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2024년 8월 1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2024년 12월부터 숙박 가능한 농촌 체류용 쉼터를 도입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농촌 체류용 쉼터가 무엇인지, 그리고 기존 농막과 농촌 체류용 쉼터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숙박 가능한 농촌 체류용 쉼터 도입과 관련된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전문인데요. 네, 글씨가 작아서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픽을 통해서 농촌 체류용 쉼터 도입에 대한 기본을 이렇게 결과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도입 방안으로는 도입 배경,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농촌 체류용 쉼터 도입 계획, 그리고 농막의 농촌 체류용 쉼터 전환 및 기능 개선, 향후 계획 등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부침 자료로 농촌 체류용 쉼터 도입과 농막 기능 개선 기대 효과, 그리고 체류용 쉼터 설치 절차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를 쭉 했고요. 농촌 체류용 쉼터 시설 입지 안전 기준을 이렇게 쭉 언급을 했습니다. 내용이 한 11페이지 정도 되는데요. 시간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오늘 이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체류용 쉼터라는 거는요. 먼저 개념을 보겠습니다. 도시민의 주말 체험 용농과 농촌 체류 확산을 위한 임시 숙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시설인데요. 연면적 33제곱미터 이내, 그러니까 10평 이내로 설치가 가능하고요. 도입 방법은 두 가지인데요. 개인이 본인 소유 농지에 가설 건축물 형태의 농촌 체류용 쉼터를 설치하는 방법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지자체가 단지를 조성해서 개인에게 임대하거나 지자체가 지정한 특정 구역 내에 개인이 농촌 체류용 쉼터를 설치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모든 곳에 다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관계법령 등에 따라서 설치를 제한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방제지구라든가 붕괴 위험지역,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라든가 이런 곳에는 설치를 제한하고 있고요. 쉼터 사용기간입니다. 최대 12년인데요. 존치기간은 최초 3년이죠. 3년에 연장 3회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 12년까지 하고요. 나머지는 이제 철거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겠습니다. 설치 절차를 보게 되면 농촌 체류용 쉼터 설치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게 통과되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부속시설 등이 있는데요. 데크나 정화조, 처마, 주차장 등을 설치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연면적에서 제외를 합니다. 그러니까 10평짜리 쉼터를 마련하고 데크, 정화조, 처마, 주차장 면적을 더 설치를 할 수 있는데 이 면적은 10평에 포함되지 않은 면적이다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프를 통해서 보게 되면 시설 규모는 연면적 33제곱 이하죠. 여기에는 데크, 정화조 등 별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마 같은 경우는 외벽 중심선에서 1m 이내로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처마 데크가 있는 경우죠. 데크도 가장 긴 외벽에 1.5m를 곱한 면적까지 허용을 하기 때문에 처마나 데크가 있는 경우에 조감도고요. 처마가 데크가 없는 경우 모습이죠. 그리고 이제 평면도가 있고 쉼터 배치도가 있는데요. 쉼터가 있고 주차장 이렇게 허용을 합니다. 주차장을 허용을 하고 나머지는 영농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면적은 쉼터와 부속시설, 그러니까 데크, 정화조 등을 합한 면적의 최소 2배 이상의 면적이 부지 면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보게 되면 쉼터 10평과 기타 주차장 데크 쭉 하면 한 17평 정도 되는데 34평 이상 그 정도 땅이 있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농촌 체류용 쉼터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개념은요. 도시민의 주말 체험 용농과 농촌 체류 확산을 위한 임시 숙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설이죠. 시행은 2024년 12월부터 시행을 하는데 농지법 하위 법령을 개정해야 합니다. 쉼터의 건축 면적은요. 연면적은 10평인데 데크와 처마, 정화조, 주차장 등 부속시설 면적은 이 10평 연면적에서 제외합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설치를 할 수 있고요. 최대 12제곱미터, 그러니까 한 3.6평 정도로 주차장 1면 설치 가능하고요.
건축물과 부속시설 포함 전체 면적은 약 한 17평 정도로 이용 가능하겠습니다. 농지의 면적은 쉼터의 연면적과 부속시설의 연면적, 그러니까 데크, 처마, 정화조, 주차장 등이죠. 이 연면적과 부속시설 면적을 합한 면적의 최소 2배 이상의 농지 부지가 필요하죠. 사용기간입니다. 사용기한은 최대 12년 이내인데요. 최초 3년에 이후 3회 연장 가능하니까 최대 12년 이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조건은 농지에서 영농활동을 하는 사람인데요. 필지당 한 채, 세대당 한 채 등 제한이 있고요. 여러 가구가 하나의 쉼터 사용 불가합니다. 세제 특례를 보게 되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는 부과하지 않고요. 취득세 10만원과 재산세 연 1만원만 부과를 합니다. 주택수 여부인데요. 가설 건축물 형태로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죠. 입지 기준은 면도, 리도, 농도 또는 현황도로, 사실상의 통로죠. 이런 도로에 접한 농지여야 합니다. 맹지에서는 설치가 불가한데요. 이 부분이 또 기존 농막과 다른 점입니다. 현재 농막은 맹지에도 설치 가능하죠. 쉼터의 설치 제한 지역인데요. 방제지구라든가 붕괴 위험지역,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그리고 엄격한 방류수 수질 기준 적용 지역, 그 다음에 지자체 조례로 정한 지역 등에서는 쉼터 설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설치 절차를 보게 되면 쉼터 설치 및 이용계획 신고서를 제출을 하고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쉼터를 설치한 후에는 농지대장 등에 쉼터 설치를 등재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농막과 체류용 쉼터를 간략하게 비교를 해보면 농막은 6평입니다. 체류용 쉼터는 10평이죠. 부대시설은 농막은 없습니다만 체류용 쉼터에는 데크, 처마, 정화조, 주차장 등이 있습니다. 취사 및 취침을 보게 되면 농막은 불가능합니다. 원리 원칙대로 보게 되면. 그러나 체류용 쉼터는 취사와 취침을 가능하게 했고요. 사용기간은 3년마다 무제한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농막은. 그러나 체류용 쉼터는 최대 12년 이내로 사용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점이 농막과 체류용 쉼터의 또 차이점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농막은 영농 편의시설이고요. 체류용 쉼터는 임시 주거시설입니다. 다음으로 농막의 체류용 쉼터 전환 및 기능 개선을 보게 되면 농막의 쉼터 전환인데요. 일반 원칙은 3년간 유예를 한 다음에 쉼터 설치 절차 이행 시 양성화를 시키겠다. 대상은 농촌 체류용 쉼터의 입지나 안전 기준을 충족한 농막 중 쉼터 기준, 그러니까 연면적 10평이겠죠. 이내에 부합하는 농막, 그리고 가설 건축물이나 농지대장 미등재의 농막에 대해서는 이렇게 3년간 유예를 두고 설치 절차를 이행했을 때 양성화를 하겠다. 다음으로 기존 농막 관리인데요. 기능 개선입니다. 농막은 본래 기능을 유지하되 영농활동 편의성,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데크나 정화조 등을 연면적에서 제외하고 부속 시설로 주차장 일면 설치를 허용한다. 그리고 이제 체계적 관리 문제인데요. 이 부분은 농지대장 미등재 농막에 대해서는 3년간 유예 기간을 두고요. 농지대장 등재를 의무화해서 체계적으로 농막을 관리하겠다. 그리고 면적을 초과하거나 숙소 사용 등으로 이렇게 불법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농막, 그러니까 불법 농막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농막은 3년간 쉼터 전환 유도를 한 후에 미전환 시 농지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서 처분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12월부터 숙박 가능한 농촌 체류용 쉼터를 도입하게 되는데요. 농촌 체류용 쉼터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